3번 보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 SN이 3n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이고 이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 큰 원소로만 이루어진 모든 집합의 개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고를 건데 차가 2n보다 크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가상의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1부터 3n까지를 꽂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내가 만약에 2를 선택했다고 하면 차가 2n보다 커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2n 더하기 1이 최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꽂을 수 있는 원소는 뭐예요? 2n 더하기 2인 거지.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차라는 건 사실 거리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n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드문드문 있겠지.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를 원소로 쓸 건데 그럼 얘가 차가 2n보다 커야 되니까 이만큼 이 길이가 2n 더하기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는 거야? 2n 더하기 2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를 선택했으면 2n 더하기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n 더하기 3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3n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1, 2n 더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1, 2n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소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일 때는 이렇고 실제로 1일 때만 해가지고도 뭐예요? 1, 3n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2를 고르게 되면 2n 더하기 3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겠냐면 n-1하고 3n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3n을 꼽은 다음에 보면 되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가 되겠니? 근데 이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잘 세면 되지. 이게 몇 개냐 시야야? n 1개잖아. 집합의 개수가 3n하고 2n 더하기로 세면 되잖아. 나오라고. 나와 임마. 그치? 3n하고 2n 더하기로 세면 되잖아. n-1개예요 집합의 개수가. 그 다음 거는요 2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를 덜 세잖아요. n-2개겠지. 그럼 마지막 게 어차피 한 개니까 이 존나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a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n-1부터 1까지 합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거를 세는데 실패하지 않는 이상 딱히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얘겠죠 실제로. 네. 그러면 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인접한 자연수의 곱의 합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 왜냐면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인접한 자연수의 곱의 합인데 n-1개라고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2분의 1을 무시하면 얘를 n개만큼 시그마를 돌렸을 때 실제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n 더하기 2를 n-1까지 시그마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인접한 자연수의 곱의 합이 한 개 축소된 거예요. 한 개 줄어든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계산했을 때 2분의 1 깔고 가니까 3분의 n-1 n 플러스 1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원래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걸 잘못 쓴다고 해서 극한값이 딱히 다르게 나오진 않아요. 2 어디 갔어? 6분의 1이요. 그죠? 예. 극한이 딱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6분의 1이겠죠. 다 이해되지 친구들아? 다 이해되죠?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고요. 4번 볼게요. 자연수 1부터 n까지를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a1부터 an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b1부터 b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1부터 n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모를 뿐이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냥 순서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죠. 근데 걔랑 딱히 상관이 있진 않더라고. ai 더하기 bi가 n 더하기 1이니까 사실상 이 순서는 엮여 있습니다. a1에다가 니네가 뭔가를 꽂았어. n을 꽂았어. 그럼 b1은 뭐 해야 돼요? n이어야 되는 거지. 합이 n 더하기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 a1부터 an은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으나 어떤 하나라고 했으니까 bn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an이 순서로 나열이 결정이 되게 되면
bn의 숫자는 이미 확정입니다. an에서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냥 저걸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ai 더하기 bi 마이너스 3bi라고 하면 되죠. 3bi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게 n 더하기 1이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n 더하기 1 bi 더하기 9bi의 제곱, 이거의 시그마를 돌리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죠? 자, fn 써볼까요? 얘는 그냥 뭐예요? 얘가 n개 있는 거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쟤는 마이너스 6 곱하기 n 더하기 1은 어차피 뭐예요? 상수잖아요. 밖으로 나오고 얘 순서에 어찌됐건 얘 다 더하면 뭐예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9 곱하기 얘 순서가 어쨌거나 1부터 n까지 제곱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잖아. 그제? n 더하기 1. 그러면 어차피 뭐만 읽으면 되죠? 3창의 개수만 읽으면 되죠. 그래서 1에서 3 빼고 3 더하니까 그냥 1이네요. 그죠? 예, 극한은 그냥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3창의 개수만 읽으면 되니까. 됐죠? 예, 넘어갑니다. 6번을 보죠.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서 SN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SN을 그냥 구해도 되긴 한데 얘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은성아, 뭘 알 수 있어? 네? 뭐라고요? 등차수의 합이라고요? AN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인가? 아니다. n 세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맞잖아. 그지? 이걸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SN은 어차피 뭐 할 거냐면 저 AN을 1부터 N까지 더할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저걸 K라고 잡아놓고 뭐 1부터 N까지 돌려도 되죠. 그러면 순차소거가 되잖아. 축차 대입을 하면 순차소거가 될 거 아니야. 써볼까? A1은 1세제곱 마이너스 0세제곱일 거 아니야. A2는 2세제곱 마이너스 1세제곱이겠죠. A3는 3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AN은 n세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다 더한다고 하면 어차피 얘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SN이 n세제곱이다 라는 걸 재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 괜찮으면 말씀하시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흥미롭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냥 시그마 때리고 싶었겠지. 그냥 시그마 때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얘가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인 거 모두 알아요? 몰라요? 모두 알고 계시죠?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4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인 거 모두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모두 알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본 적이 있다면 우씨 뭐야? 개수 늘리면 개수 성립하는 건가? 이런 의미를 가질 만도 하죠. 만약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3이면 그럼 5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3, N 더하기 4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만도 하잖아.
하지만 증명해 보는 건 부담스럽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K 세제곱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K 세제곱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걸 일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 친구들아? 어떤 짓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얘를 저게 저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렇게 푼 거잖아요. 저게 AK일 텐데 저 AK를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n에 대한 식과 n-에 대한 식의 차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k에 대한 식과 k-에 대한 차의 형태로 표현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괜찮은 생각이죠? 괜찮은 생각이잖아. 누가 말해볼 사람? 아니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내는 거라서 한번 생각해내보라고. 내가 저걸 생각해내봤잖아. 저건 곱셈공식이야 개 쉬운 거 아니야 왜 우리 어려운 거 시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봐요. 민호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어떻게 안 될 것 같니? 얘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걸 알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고 한 상태에서 어려워. 모르고 한 상태에서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얘가 뭐냐면 아까 걔 합이었잖아. 왠지 합을 알고 쓴 거 같지 않냐 내가? 그냥 저것만 보고 이제 물론 곱셈공식으로 저것만 보고 상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합을 알고 쓴 느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합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저기서는 이제 마지막 게 0이 되는 바람에 더 예쁘게 식이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0이 안 되면 숫자를 적당히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보이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 구조가 쟤랑 비슷한 거를 이렇게 빼는 형태로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모양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얘는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걔네가 축차 대입에 의해서 저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면 이거 차수 계속 올려도 성립하는데?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합니다. 지금 이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도 좀 생각해내려면 뭘 약간 쥐어뜯어야 되니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얘 있잖아 얘를 수열에서는 사실 뭐라고 하냐면 차분이라고 해요. 차분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시그널, 연속함수의 미분이 있다면 이산신호엔 차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이 미분이면 시그마는 적분이냐? 예.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 개념이에요. 차분은 미분이고 시그마는 적분이다. 그럼 이걸 생각해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차분을 보고 얘를 생각한다는 건 부정적분을 생각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하기 전에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차분하기 전에 무엇이었냐?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실마리 하나 풀리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수열에서. 수열의 합을 알면 반드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만 일반항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을 알면 일반항을 안다는 건 부정적분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의 도함수 구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항을 알면 합을 알 수 있냐는 건 어떤 함수를 보고 걔의 부정적분이 뭐 있는가를 맞출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연속적인 값과 이산적인 값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개념이 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더해야 될 세상이 있으면 차분의 형태를 상상해 볼 수만 있으면 되게 쉽게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수열 합을 더하려고 시도할 때 수학자들이 뭘 시도하냐면 차분의 형태로 걔를 묘사하려고 시도해요. 막 전개해서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계차 수열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니네의 교육과정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벨의 가장 낮은 레벨의 차분이 누구니까? 계차 수열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제 이걸 뭐 교육과정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이게 뭔지 기억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당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잖아.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차의 모양을 만들면 실제로 안다고 쫙쫙쫙쫙 더해보니까 이거네. 그래서 얘가 합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 무슨 말 이해하겠니? 잘 보면 얘가 2차식이잖아. 근데 나는 3차식의 차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차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게 나오는 바람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문제 풀 때 차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몹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속 함수에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수열에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싶으면 차분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미분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해석하기 어려우면 차분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차분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걸 뒤집다 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방금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것들을 이거 차분의 형태로 써볼까? 라는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앞으로 해보시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교육과정은 벗어납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bn이 sn 더하기 1분의 sn-3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bn은 알고 있는 거죠. bn은 n세제곱 더하기 1분의 n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나왔으면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아닐 리 없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잘 관찰해 보면 얘랑 차가 2인가? 그죠? 두 개를 건넜던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얘랑은 하나밖에 건너뛰지 않은 것 같은데 두 개를 건너뛴 건가? nn-1이고 nn 더하기 1이니까 하나밖에 건너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속어의 규칙이 약간 좀 독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B2, B3, B4 얘네를 쭉 써본다고 해보면 물론 이것도 익숙하면 안 써보고 결과의 식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2부터 대입해야 되냐 이거? 2부터죠. 예,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7이에요. 그리고 3을 대입하면 4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13입니다. 그리고 4를 대입하면 5 곱하기 13분의 3 곱하기 21이죠. 그러니까 속어가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발견이 되죠. 얘랑 없어지네요. 그런 거 같죠? 얘랑도 없어지네요. 그죠? 예. 그리고 얘랑도 없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 이제 없어질 일이 없어요. 앞으로 숫자 계속 커질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걸 확인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냐면 두 개는 써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n-를 대입한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3 그리고
n-2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마지막에 n을 대입한 n 더하기 1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리고 n 마이너스 1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쓰시고 실제로 저기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들이 이렇게 남고 있기 때문에 소거의 규칙에 따르면 뒤쪽에 있는 게 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 이거 좀 더 써봐야 알겠구나. 저게 하필 33이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죠? 앞에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똑같잖아요. 이거를 내가 여기 3을 이렇게 지웠잖아. 근데 이 3이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지워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지 않냐 얘들아? 하나를 건너뛰어서 저기 하나를 건너뛰어서 뒤에 거 이거 확인하려면 하나만 더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에이씨 하나만 더 써볼게요. 5를 집어넣으면 6 21 그죠? 네. 그리고 4 31 맞나 친구들? 그리고 20이라고 여기가 지워지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 4가 여기랑 지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위치가 아닌 거죠. 건너뛰어서 앞에 거 건너뛰어서 여기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지워진다고 봐야 될 거 같냐면 이 앞쪽에 두 개를 상상을 해가지고 저 두 개의 규칙에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지워지는 거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앞에 무언가하고 지워지겠죠. 왜 보고 하면 돼. 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예, 여기까지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여기 앞에 어딘가랑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여기 앞에 무언가가 지워지는 겁니다. 다 지워지면 안 되지 않냐? 잠깐만. 두 개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 2 다 지워지는 게 맞나? 규칙이 좀 짜증나네요. 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더하기 1 n 다 지워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2차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네. 이렇게 지워져서 저기가 실제로 4가 남은 게 아니죠. 없어진 거죠. 네. 앞에 이렇게 두 개 남은 거죠. 네. 남은 식이 여기네 위치가. 그러니까 얘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서 좀 더 써봤어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지워지겠지 하면 망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축차 대비해서 빨리빨리 지우는 이유는 너무 많이 보는 패턴이니까 빨리빨리 지우는 건데 얘는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게 나오면 조금 의심스러우면 항을 그냥 더 써보고 지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는다고 봐야겠네요. 여기 여기도 남네. 여기도 남네. 이렇게 3개씩 남는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네. 3개씩 남는다고 보는 게 맞겠구나. 처음에 얘가 차가 2였고 얘는 차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차가 1인 거는 하나하나 남고 차가 2인 건 2개 남을 거 아니야. 그럼 3개 남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상태에서 극한을 취하시면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몇 개가 남을지는 예측이 됩니다. 이거 보고. 2개 차이에서 2개씩 남고 하나 차이에서 하나씩 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갈게요. 저도 이런 거 귀찮습니다. 예. 8번 일반항 AN에 이 주어져 있고 근데 이 일반항은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루트 16n제곱 마이너스 3n의 소수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 소수분의 수열에 대해서 얘의 극한이 뭐가 될 거냐 라는 건데요. n을 양의문으로 보내면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 그죠? 예,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극한을 구해야겠죠. 예, 그냥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뭘 추적해야 돼요? 반드시 범위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루트 16n제곱 마이너스 3n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실제로 4n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4n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것 같은데 그게 보이죠? 예. 이럴 거니까 그러면 가우스는 사실상 4n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얘가 4n 마이너스 1부터 4n까지니까 뭐 4n을 가지고 하시든 4n 마이너스 1 가지고 하시든 극한 똑같이 나올 거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4n 마이너스 4n-1가 있구나. 얘 범위 거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n 양의만들 걸 때 an은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 1로 보고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부정형 되는 거니까. 그럼 위에는 얼마죠? 얼마야? 16엔 조금 빠지고 8이니까 5n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아래는 루트 16n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4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 계수만 읽으시면 되니까 8분의 5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의 직관이 모든 극한을 꼭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산적인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속적인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고, 예, 이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 극한이 닿지 않은 것 같으면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각이 좋아서 이러지 않을까로 문제를 다 맞춰도 결국 수식에 대한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도무지 닿지 않는 수준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고 대학 가보시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다 틀릴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 자, 9번을 보죠.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 AN에 대해서 AN의 극한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근데 이건 쉽죠. 왜냐면 여기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극한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얘가 0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그냥 바로 알아보시면 되죠. 이거 무슨 꼴이야, 은성아? 뭐라고? 뭔 꼴이라고? 별꼴이라고? 아, 이제 이건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0으로 수렴한 형태. 이거를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부르는데, 그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얘의 수렴 발산의 여부나 수렴값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결정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아이의 발산 속도와 0으로 가는 아이의 수렴 속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비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딱 보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안 들면 당연히 식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로 소위 말하는 이런 상태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뭐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통분밖에 없어요. 통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 n을 통분하는 게 아니겠죠. 저 형태를 통분해서 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식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n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근호는 그냥 분리해도 되거든요. 근호 분리하시면 2 루트 n-1 마이너스 루트 4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모는 뭐가 되죠? 2 루트 4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것이 내가 아는 형태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게 문제예요. 얘 때문에 여전히 부정형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건 문제 아닙니다. 꼴을 보니까 얘를 바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쟤를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저거 부호 바꾼 걸 곱할게요. 곱하면 2 루트 4n 더하기를 앞으로 빼버리고 n도 앞으로 빼버릴게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얼마니? 4. 마오. 그리고 2 루트 n-1 플러스 루트 4n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되시죠? 이제 극한을 읽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1차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쟤네 계수의 곱 4에다 2 8 그리고 2 맞나? 4에다 2 8 이거 맞고 2에다 4 2 저것도 2 4 16이네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겠네. 대가리 왜 이렇게 안 도니? 됐죠? 예, 넘어갑니다. 13번 함수 fx와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fan이다. 그러면 an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양이면 1을 토한 함수고 0이면 0을 토한 함수고 음이면 마이를 토한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an의 극한이 0이면 그러면 수열의 모든 항이 0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개소리죠. 왜냐하면 0으로 접근할 때는 0의 좌우를 진동하며 접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인 시그널로 보여드리면 사실 이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0에 수렴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죠? 예. 그냥 여기 수열의 항이 있다고 쳐 편의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1과 마이를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거든. 실제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B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B에는 수렴한다. 등차 수열이면 B에는 수렴한다. 이거 맞겠죠? 왜냐면 등차 수열은 결국은 단조 증가하면 단조 감소 수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값이 커지다 보면 아무리 첫째항이 작더라도 잠시만요. 네 아버님. 예, 손님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좀 학원 결제하러 가려고 혹시나 문 열으셨을까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이 학원문 열려 있습니다 아버님. 꼭 가십니까? 아니요 학원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혹시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문은 열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첫째 항을 잡더라도 증가하면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은 뭐 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로 수렴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걸로 시작을 해도 계속 빼다 보면 결국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수열 BN이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하냐? 이거는 니은을 판정했는데 틀리기도 어렵겠네요. 아니 등차 수열이면 BN 수렴한다면서. 근데 등차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레 AN이 N이라고 하면 얘는 발산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B는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니은만 참이됩니다. 자 다음 15번 볼게요. 그래서 수열의 발레를 다룰 때는 꼭 진동을 빠뜨리지 말라고 했어. 맞잖아. 예.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N은 양수인 상태고 양수인 상태로 0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수열이겠죠. 예. 그리고 AN과 BN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미치겠네. 전화 계속 오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꼬우면 나는 AN 지어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 짜증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AN을 지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0의 우측에서 0에 다가가는 수열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 2n 더하기 1분의 5 이런 식으로 지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어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정 불편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bn의 극한이 3분의 2라는 걸 얘가 어차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딴 식으로 풀어버리면 답은 금방 냅니다. 답은 금방 내고 이제 출제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진 않겠는데 그냥 학교 내신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비비세요. 그냥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마시고. 알겠죠? 예. 얘는 출제 의도 자체는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을 최대한 이용해라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수렴하는 수열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사실상 누굴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냐면 이 모양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수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물어보는 것과 주어져 있는 것을 최대한 2n 더하기 1 곱하기 an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려고 해보죠. 그러면 2n 더하기 1 그러니까 2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b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bn이 3분의 1 수렴하지도 않네. 이거 제곱이 아니네요. 그죠? 예, 집어넣어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an이 2n 더하기 1분의 5라고 잡으면 2n 더하기 1이 분모에 깔리기 때문에 그거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n의 수렴값은 구할 수 있긴 할 건데 그냥 이걸로 갈게요. 예. 얘의 극한을 구한다고 해보면 어차피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채우면 앞에 전개된 건 5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뒤에 전개된 거는 bn에다가 2n 더하기를 곱한 형태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bn에다가 2n 더하기를 곱한 형태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bn에다가 2n 더하기를 곱한 형태다. 그러면 3분의 4가 된다고 볼 수 있지, 통째로. 그냥 이거 통째로 3분의 4라고 하면 되겠네. 전개하지 말고. 예. 얘가 어차피 3분의 4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an 지은 거하고 똑같죠. an 지으면 2n 더하기 1분의 5라고 지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3분의 4다. 그러면 얘 전개하면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두 개의 극한이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거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얘도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꿀 거예요. 분모 분자에 2n 더하기를 곱해버릴게요. 그리고 전개했다고 칩시다. 다 알죠? 알잖아요. 얘 5인 거 알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1인 거 알죠? 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어 풀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제 말 맞죠? 맞잖아요. 네, 지어 풀지 않아도 안 복잡해요. 네. 그럼 30-11분의 15 더하기 22 이렇게 되니까 19분의 37 돼서 답은 56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보통 내거든요. 진짜 틀리게 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서술형으로 내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an을 2n 더하기 1분의 5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배점이 7점이면 1점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요. 아시겠죠? 정답 점수 1점, 2점이나 받고 다 까일 거거든요. 예.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바꿔서 풀어도 된다라는 건 시험장에서 그냥 그런 걸 평가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얘기고 문제집 풀 때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제집 풀 때는 이러한 형태의 식의 변형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봐야겠죠. 17번을 볼까요?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AN, BN이 각각 수렴하고 수열 AN-BN이 음의 값에 수렴하면 AN은 BN보다 작다.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지?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렴이나 음의 값의 수렴이라는 것은 n이 어디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 영역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열의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A1이 1조, B1은 1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렇잖아. A1은 1조인데 계속해서 줄어드내고 B는 뭐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은 수렴하는 걸 보니까 뭐 AN은
조금 더 작은 거에 수렴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BN이 조금 더 큰 거에 수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렴값이 그렇다고 해서 얘 초기 조건, 처음에 몇 개의 항 또한 그 대소관계를 따를 이유는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처음부터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난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A라는 학생이 수석으로 졸업했어. B라는 학생이 차석이야. 그 B 이 녀석은 A에게 12년 내내 적군.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을 보겠습니다. 홀수번째 항의 극한은 알파고 짝수번째 항의 극한은 베타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면 A에는 수렴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A에 수렴한다고 말을 하려면 홀수번째 항과 짝수번째 항이 같은 값으로 갔을 때 수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작은데 뭐 어떻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민도 안 되는 보기. 그러면 이제 맞은 건 얘밖에 없을 거긴 할 건데 두 셀이 각각 수렴하고 이게 이러면 이게 이렇다. AN과 BN이 수렴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되는 겁니다. AN과 BN이 수렴하는데 얘가 같다는 말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와 얘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그게 0이란 얘기죠.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데도 0이 한다 이런 얘기니까 실제로 얘는 그냥 샌드위치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8번까지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18번이 좀 어렵거든요. 18번이 좀 어려워서.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중에서 3분의 1의 개수를 AN이라 할 때 이거의 극한을 구하세요. 일단 얘는 군수열을 조금 해석해 본 경험이 있어야 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낱개의 항으로 파버리면 3분의 1의 개수의 규칙을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한 친구들도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걸 군수열로 묶으면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당연히 군수열을 어떻게 묶어야겠냐면 사실 이 1은 일종의 낚시죠. 2분의 2라고 봐야겠지. 얘도 3분의 3이라고 봐야겠지. 4분의 4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분모가 똑같은 애들로 한 군을 묶어야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 여기가 2군, 여기가 3군, 여기가 4군 이런 식으로 군수열을 좀 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분의 1의 개수를 구하시오. 저게 3분의 1이 된다는 건 사실 약분에서 3분의 1이 된 거니까 약분 이전에는 3K분의 K 이런 꼴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군의 분모는 1입니다. 2군의 분모는 2예요. 3군의 분모는 3이고 4군의 분모는 4이기 때문에 너의 분모는 3K니까 너는 제 3K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자 관찰해 볼게요. 분자는 각 군 내에서 항의 넘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각 군의 항은 총 n개니까 3K군은 3K개의 항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쟤는 제3K군의 제-K번째 항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제3K군의 제-K번째 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K의 개수가 곧 얘가 말하는 AN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K를 내 맘대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N항까지라고 했으니까 N과 K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N과 K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저 K까지의 총항이 몇 개인지를 세야 돼요. 이거 우리 편의상 제 몇 군에 몇 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얘는 군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1군부터 얘는 이제 K군의 중앙 그러니까 K군의 어떤 그 나열 가운데 있는 애니까 얘를 같이 끼워서 셀 수는 없어요. 그러면 3K-1군까지 항의 개수를 먼저 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군의 개수는 하나씩이니까
1군부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가니까 3k-1군까지 항의 개수를 먼저 세셔야 됩니다. 얘는 2분의 3k-1인가? 맞죠? 그러면 실제로 k번째 3분의 1은 정체가 뭐냐? 저 2분의 3k 곱하기 3k-1 더하기 k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9k의 제곱 마이너스 k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9k 제곱 마이너스 k번째 항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되면 2분의 9k의 제곱 마이너스 k번째 항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 k가 필요한 거죠. k가 필요한 거야. 당연히 이 2분의 9k의 제곱 마이너스 k는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게 n 될 때까지만 허용하는 거죠. n보다 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만약에 얘 이제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드문드문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n이 막 좀 더 커도 3분의 1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그 값이 안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우측을 보는 게 맞죠. 얘는 2분의 9 곱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냥 단순히 왼쪽에다 k 대신에 k 플러스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 3분의 1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k일 거기 때문에 a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여전히 a는 k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AN은 K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됐나 친구들? 맞잖아. N이 저값보다 크거나 같고 저값보다 작으면 저때 AN은 K라고 부르는 거예요. K가 있는 거니까. 개수 물어봤잖아. 갑자기 이해되지?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서 좀 그렇게 느낄 수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루트 n분의 an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루트 n분의 an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뒤집어서 제곱근을 씌워서 식을 만든 다음에 맞아요? 예. 거기다가 an을 집어 넣어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사실상 k도 양의 무한대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네. A에는 K. 일단 식 모양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루트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루트 n분의 1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겠죠. 역수치했으니까. 저 위에 거 계산하는 과정 생각할게요. 예, 계산해보면 9K의 제곱 더하기 7K. 디테일한 계산 좀 틀려도 극한이라서 담내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AN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K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 K제곱을 곱해야 하는 거죠. AN이 K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의 극한이 알고 싶은 거니까 그죠? 예.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 k도 양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n하고 k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k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읽어버리면 3분의 루트 2가 답이 될 것 같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얘가 말하는 AN을 우린 AN 하면 여기가 N에 대한 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를 추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왜 AN을 못 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AN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식을 양함수인 fx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보니까 가능하던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AN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서 다루는 영역의 수학은 어떤 수학이냐면 우리 이제 함수 관계를 다룬다고 표현하잖아요. 함수로 표현, 그러니까 전통적인 함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관계를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함수로 표현이 불가능할까? 수열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자기 참조를 하면 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참조를 하는 수열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거거든. 피보나치 수열이죠. 얘는 되잖아요, 선생님. 되긴 되는데 존나 가까스로 되는 느낌 아니냐? 만약에 나의 이전 정보가 다음 정보에 계속해서 관계하고 있고 그 식이 훨씬 복잡하다면 그걸 과연 이렇게 니네가 쓸 수 있을까? 못 씁니다.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사실상 수학이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함수라는 도구를 집어 던집니다. 이미 대학은 함수라는 도구를 집어 던진 상태예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 대신에 뭘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나요? 라고 하면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함수는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만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N으로 이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걸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고 아직도 연구를 해가는 중이지만 사실상 조금만 복잡해지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함수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걔들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해석을 원활하게끔 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음함수의 미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수 관계가 아니지만 아주 좁은 영역만 관찰하면 걔도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함부로 수학 선택하지 마세요. 족됩니다. 진짜 알겠죠? 알았죠? 예. 네. 이제 너무 흥미로우면 하셔도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기로 했죠? 너무 흥미로우면 하셔도 되는데 좀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좀 쳤으니까 난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많이 다릅니다. 내가 알던 수학은 1%도 채 안 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